한껏 들떠있는 분위기의 한 가족이 보입니다. 이른 새벽 그들은 부푼 마음을 안고 차에 탑승해 어디론가 가려는 모양입니다. 이른 시간이라 곧게 뻗은 도로 위를 자유롭게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강렬한 라이트가 비춰옵니다. 그 빛은 점점 가까이 오더니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지더니 그대로 무엇인가 차를 강타하게 됩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밌거나 의미 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살고 있는 32세 마리우스라고 해요. 저는 현재까지 살면서 세계에서 복지 수준이 최고 눈부신 북유럽의 노르웨이에 살고 있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죠. 세계 여행을 수시로 하는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국의 복지에 대해서 극찬을 이어가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했으나 근래 기막힌 배신감에 휩싸이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하지만 천만다행인 건 늦게나마 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를 알게 되어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느낀 일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오슬로에 살던 저희 가족은 다가온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트론헤임이라는 있는 도시로 여행을 떠났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북유럽에서는 오로라를 볼 수 있는데요. 저와 여동생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생일 선물로 오로라를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예약해서 기대를 많이 했던 여행이지요. 하지만 부모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어머니의 생신날에 저희는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답니다. 트론헤임은 오슬로로부터 36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5시간 남짓차로 이동해야 되는 거리이고요. 먼 거리를 가는 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나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급작스레 옆 차선에서 달리던 트럭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그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트럭에 탑재되어 있던 화물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피해야 했어요. 하지만 끔찍하게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화물이 너무 많았거든요. 결국 우리 가족은 모두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죠. 다행히 안전을 잘 점검하고 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사고는 면했고 4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모두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급격히 며칠 뒤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이상했기 때문이죠. 자꾸 앞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 아니겠어요. 나이가 아직 60이 채 안 되셨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사고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제까지 안경도 쓰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셨고 친척들 모두가 눈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그러한데 급작스레 물건이 사라질 듯 말 듯 보이신다는 말에 염려가 되어 병원을 바로 찾았죠. 육안으로 봐서는 크게 판단이 안 돼서 MRI를 찍어봐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MRI 예약이 너무 밀려 있어서 일주일은 기다려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나마 제가 사는 오슬로는 병원이 많아서 그 정도였고 그 정도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죠. MRI 결과 의사 선생님께서 시신경 쪽에 뭔가가 보이는 것 같지만 명확한 것은 안과 전문의에게 문의를 해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바로 집에 가면서 안과를 들렀고 그 역시 예상한 대로 또 일주일 정도를 대기해야 한다고 했어요. 눈은 빠른 치료가 필요한데 이런 방법으로 총이주의를 정도를 허비하다니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죠. 하루하루 지날수록 어머니께서는 점차 더 흐릿하게 보인다고 하셨어요. 안과 진료일이 다가올 즈에는 심하게는 식사할 때 숟가락조차 명확히 보이지 않는 수준이 되셨습니다. 가까스로 날짜가 되어 안과에 갔지만 예상과 달리 진료는 10분도 채 안 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력 검사 결과는 4일 뒤에 다시 나온다고 했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렇게 어이없게 20일가량을 진단도 못한 채 어머님의 증상이 조금씩 더 심해지는 것을 보기만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기가 차게도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력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엔 안경을 맞춰야 하는데
여기서 또 최소 3일이 필요로 하는 문제였어요. 이제는 당최 참을 수 없어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땅히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싶었는데 주변 유럽국들과 전 세계 어디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정보를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았죠. 왜 미리 알아보지 못하셨을까 후회를 했어요. 제가 정보를 조금이나마 빨리 접하였다면 한 달 동안 애태우며 고생했던 기간을 일주일, 아니 며칠이면 다 끝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해결책은 제가 나가는 운동 모임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저희 동아리에서는 안경과 렌즈를 많이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눈과 관계된 정보나 시력은 매우 귀중한 정보였죠. 유럽 어느 나라를 가도 시력 검사를 받은 뒤에 안경을 맞추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은 고려해야 한다고 익히 알고 있는데 한 회원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이죠. 1시간도 안 돼서 안경을 맞출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 처음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흘려듣고 시력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어머님의 상태에 대해 듣기 위해 안과를 다시 찾아갔죠. 의사 선생님께 들은 얘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저의 어머니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망막에 큰 상처가 난 것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망막 손상은 일시적으로 목이 꺾였을 때 눈이 앞뒤로 흔들리게 되면 눈의 유리체와 망막의 경계면에서 유리체가 망막을 일시적으로 잡아당기게 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이라네요. 그렇게 당겨진 눈의 황반부에 부종이 생기며 시력 저하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이죠. 대개는 수일 내에 증상이 매우 심해졌다가 가라앉는 증상이라고 했으나 어머니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 시간이 다소 더 걸리고 증상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욱 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죠. 일단 안약을 넣으면서 시력이 돌아오길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남달리 진단하기 간단하지 않고 대개는 수일 내에 정상 시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후유증이라고 염려할 것 없다고 안심시켰어요. 다행히 안약은 대충 효과가 있었고 차츰 일상생활도 회복이 되었죠. 하지만 한번 잃은 시력은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책이나 신문의 글씨는 물론 간판 글씨도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죠. 다시 안과를 내 방에 시력 검사를 요청하고 안경을 맞추는 기간을 생각해보니 너무 답답했어요. 그때 동호회 회원님이 말씀하셨던 한국 안경에 관한 정보가 스쳐 지나갔어요. 며칠 고심 끝에 속눈썹 치고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어요. 혹시나 거짓말이고 과장된 얘기면 어쩌나라는 근심이 있었으나 일단 몇 날 며칠 발만 동동 구르며 집안에만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여행하는 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한국만의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은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일단 저희는 큰 안과로 향했답니다. 한국의 안과는 안과병원과 안경점이 편리하게 한 곳에 함께 있거나 바로 그 옆에 붙어있는 형태였어요. 한국 지리에 낯익지 않기에 병원에서 안경점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시력 검사를 하고 며칠 뒤에 와도 장소가 헷갈릴 위험은 없을 것 같았죠. 그런데 저의 이런 생각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5분 만에 깨달았죠. 안과 병원 데스크에서 어머니 인적 사항을 등록하고 검사 날짜를 예약하려 했는데 지금 당장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당황했답니다. 다른 환자 예약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과 외국인이라 배려해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어요. 그렇게 궁금증만 가득 안고 검사실로 향했죠. 의사는 어머니의 눈에 처음 보는 기계를 대고 몇 가지 질문을 했죠. 유창한 영어로 질문을 해서 순간 유럽인 줄 알았어요. 그런 뒤 끝이 났다며 기계에서 종이를 한 장 뽑아주는데요.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현재 어머니의 시력은 어떻고 망막의 상태는 어떻다 등등을 설명해 주는데 더 소상한 설명은 진료실에서 언급해 주겠다고 했죠. 병원 입구부터 진료받고 검사 결과를 듣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30분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선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죠. 어머니를 진료했던 의사는 현재 진단받았던 사고로 인한 망막 손상은 대부분 호전됐지만 어머니 나이대에 올 수 있는 시력 저하와 후유증이 겹쳐 순식간에 시력이 안 좋아진 것이라면서 많이 무서웠고 걱정되셨겠다며 우리를 위로까지 해주었어요. 노안으로 인한 시력 저하는 시력 교정술이나
안경 등으로 보완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렌즈 삽입술을 받을 수는 있으나 다시 비행기를 타고 노르웨이로 돌아가야 하는 상태라 시술 후 최대 3개월간은 안압을 높이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에 맞춰 안경을 맞추기로 했답니다. 노르웨이처럼 오래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여행 기간을 넉넉하게 2주 정도 잡았지만 시술 후 비행기를 타는 것은 제가 봐도 무리가 있어 보였기 때문이죠. 마침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저도 덩달아 시력 검사를 받고 안경을 맞추기로 했어요. 안경을 맞추는 데는 그래도 최소 3일 정도 걸리겠지라는 심정으로 안경 의뢰를 하고 마음 편히 한국의 서울을 관광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생각조차 저만의 착각이었죠. 안과에서 시력 검사지를 받아들고 바로 옆에 있는 안경점으로 향했어요. 원하는 안경테를 골라보라는 친절한 안경사의 말에 넓게 전시된 안경들 속에서 제 이미지에 맞는 안경을 찾았고 어머니는 은은한 은색의 안경테, 저는 K드라마 속 주인공이 빈번히 쓰고 나오는 로즈골드색 테를 골랐어요. 안경테를 고르고 며칠 뒤에 오겠습니다 하고 나서려던 순간 안경사는 30분만 기다리면 안경이 나오니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가 기다린 시간은 기껏해야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어요. 시력 검사에서 안경이 완성되기까지 2시간 속에서 최고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것은 안경테를 고르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노르웨이였다면 이 짓을 한 달에 걸쳐서 최소 3번 이상은 왔다 갔다 했었을 텐데 말이죠. 한국의 대단한 속도에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왜 빨리 한국을 찾지 않았나 후회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 안과를 통하지 않는다 해도 안경점에 인증된 안경사가 시력을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고 있어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부터 안경까지 1시간 이내로 가능한 나라였죠. 한국 온 지 하루 만에 안경을 쓰고 몇 개월 만에 선명한 세상과 아들의 얼굴을 본 어머니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내심 표현은 못하셨겠지만 급작스레 흐릿해진 눈 때문에 혹시 이대로 영영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무서우셨을 거라 생각들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난 뒤 남은 일정을 모두 서울 투어를 하며 우리는 어머니 생신 때 병원에서만 있었던 시간을 보상받는 것 같은 기분으로 재미있게 돌아다니며 한국의 먹과 맛에 취해버리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일정을 종료하고 노르웨이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눈을 감으니 지난 몇 개월간의 암흑과도 같았던 경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왜 한국을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늦게나마 어머니께 선명한 세상을 볼 수 있게끔 해드려서 기뻤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노르웨이에서 우리 가족이 보지 못했던 오로라를 다시 보러 가기로 했어요. 유럽에서 애타게 안과 진료를 기다리는 것보다 한국의 의료 관광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사연을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